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며칠 전에 동지적 입장의 당원들과 동반 탈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허은하 전 대표는 탈당 선언과 더불어서 이번 조기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허은하 후보의 출마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 아산에서 연락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모셔야 되는데 워낙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자 일단 대선 출마를 하시게 된 배경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3지대를 가짜 개혁이자 압도적 해로움이 독점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혁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3지대를 만들었던 이유는 양당에서 해내지 못했던 국민들이 차악을 뽑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잖아요. 사실 표를. 그래서 좀 새로운 정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또 중도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에 거기에 용기를 얻고 개혁신당이라는 곳을 창당했었는데 네네. 그 현재의 모습은 좀 가짜 개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창당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3지대 개혁 후보답게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담은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3지대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언론이 출마 선언하실 때 이준석은 윤석열과 닮았다 이 워딩이 엄청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제3지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도 물론 있지만 이준석 때문이라는 거에 또 언론들은 조명하던데 그것도 사실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 처음에 발언했던 것처럼 제3지대를 지금 가짜 개혁 그리고 뭐 압도적 해로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충남에 내려와서 네. 천안과 아산에서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현충사도 다녀왔고 유관순 열사도 뵙고 오고 그리고 이번 아산에서 오늘 이순신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그 세 군데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고 근데 응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준석이라는 후보 이름이 꼭 나오더라고요. 꼭 잡아주십시오. 예. 꼭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허은하한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저보다 더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 시민분들이 계셔서 이 충청도까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아니 그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동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은 허은하 대표께서 당 대표로 있을 때 당을 사유화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어떻게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 사유화 논란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늘 그렇게 말하던데 네네네. 사유한 직접적 증거가 있는가? 예. 증거도 없이 우선은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허은하를 끌어내려야 될 이유를 좀 만든 게 아닌가? 가짜 이유를. 사실 뭐 사무총장 바꿨다고 본인이 임명해준 사람도 아니고 당원과 국민이 뽑아준 선출된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끌어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은하 사당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조응천 이원욱 의원님 계시고 개혁신당에 전 이제 탈당했습니다만 양양자 의원님도 계셨고 의원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고 또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대표 1기 대표였기 때문에 상의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당대표실에 안 와서 제가 직접 의원실로 가서 보고하고 보고라고 말하니까 참 그런 가슴이 아파지는데 상의 안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의원실에 직접 가서 상의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사당화이며 또 페북 지령을 내리면 모두 다 몰려와 공격합니다. 제가 무슨 또 방송에 뭐 어디 나갈 때 메이크업을 받는 걸 당비를 썼다라는 말씀까지 하던데 그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당화였다면 돈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억연구원의 제가 이사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의 컨설팅을 한다고 5,500만 원 쓴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저 박성민 대표한테 갔던 거.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본인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당대표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이사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예. 저에게 그런 가짜 이유를 가지고 예. 사유화됐다라는 것으로 끌어내리는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위한 뭐 이제 투쟁이야 허은하 후보께서 앞으로 또 해 나가실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아까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의 사당이라면 얼마 전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사유화됐다고 또 질타를 했거든요. 같이 비교해 본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당의 사유화의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조대원 전 최고가 네. 오죽하면은 12월 9일에 비공개 최고위 녹취를 그날만 출석을 못 하셨었는데 그 녹취를 듣고 나서 와 이거 공개되면은 천하람 정치 못 하겠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 저에게 얼마나 공격하고 말도 안 되게 원래 여기가 이준석 당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준석 당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지도부예요. 당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저는 여기는 이준석 당일 수 있지만 이준석만을 위한 당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사유화됐다라고 지적하면 모를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뻔뻔하게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목사 아들입니다. 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봅니까? 예. 예, 토론도 없고 또 찬반 투표에서 준산당의 그 경선룰을 통과시켰던 당사자입니다. 네. 이준석 대선에 좀 올인하기 위해서 사이 재보궐선거도 제가 다 준비해놨던 거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당내 젊은 청년을 주저앉힌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당화라는 증거입니다. 허은하 대표께서 만약 이준석의 뜻을 잘 따랐으면은 축출할 리가 있었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야당 역할을 해가지고 이준석 눈밖에 났냐?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달 반 내내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것만 받으면 다 할 수 있고 저한테 선대위원장인가 시켜줄 테니까 이제 거의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하겠다 뭐든지 다 하지만 내가 해임시켰던 사무총장을 다시 복귀시키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네. 그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저는 사무총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준석 의원 관련된 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 진실을 밝혀보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총장만 되돌려 놨으면 아마 제가 축출되지는 않았겠죠.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그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제기를 하셨던 바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언론 매체력이 강하다, 매체력이 높은 사람이면은 다들 인정하는 바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은 허은하 후보께서 보시기에는 언론은 왜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게 지금까지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의원 출신 원외 당대표였는데도 기존의 원외였던 이준석 후보의 그러한 일을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의원은 아니었지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국회의원이면서 과방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특권을 활용하는 거니까 위험하니 조심해라. 이것은 언론 유착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 부분을 좀 이제 다르게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언론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은 또 그걸 또 즐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 100분 토론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기존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조심하는 게 뭐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언론에도 이제 많이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TBS에 말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준석이 답하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토론하자고 했었어요. 네. 근데 벌써 80여일 동안 저를 피해 다니고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좀 토론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토론도 안 하고 도망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고소고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그 후보와 관련된 분들이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우호적이다. 인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시청률이 올라가거나 청취율이 올라가는지. 일종의 팬덤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팬덤이 있어요. 네네. 댓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과방위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면 기존에 활용했던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토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 SNS에 그 허 후보님도 여론조사가 5%는 나와야 이제 TV 토론이 가능하다. 네네. 이준석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홍보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무난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열심히 또 그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국민을 믿고 하늘을 믿고 제가 열심히 뛰어야겠죠. 여론조사 평균 5%를 넘기면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제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꼭 이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분명히 가짜 개혁을 이기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삼지대의 그 표를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좋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디를 투표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삼지대를 좀 투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거, 투표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왔을 때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힘이 있으면 1등 전략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첫 번째로 삼지대 1등 전략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준석 후보만은 이기겠다. 왜냐하면 제가 다행인 것은 이준석 후보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준석 후보를 잘 알고 있다. 다행히 또한 이준석 후보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내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으니 삼지대 득표 제가 받아서 한번 5% 넘길 수 있도록 기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고발해 놓은 부정부패요? 어느 순간 그렇죠. 돈과 관련된 부분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기존에는 제가 당대표 하면서 제 거만 관리했었는데 이준석 후보 당시에 당대표의 시절에 통장을 꼼꼼히 보고 놀랐고요. 그 부분이 빨리 수사가 돼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수사 촉구도 제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그거는 하나 둘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지금 칠불사나 명태균이나 공천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간 부패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하는 후보와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움직이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그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 우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봐주십시오. 상품은 제가 좀 더 나을 겁니다. 홍보나 인지도는 좀 부족해도 현장에서 또 인사 알리고 있고 또 인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충남 일정 잘 소화하고 아마 돌아오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기사 보니까 매일경제 신문사랑 인터뷰하신 게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감사하게 잘 써주셨어요. 생각 그대로. 그 허은하 후보께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소통을 꼽으셨고
네, 맞습니다. 허은아도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길 바란다면서 어쨌든 대민 소통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대선 주자 허은아의 공약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당신을 닮은 허은아입니다. 당신을 닮은 대통령 허은아라는 슬로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도였는데, 그건 사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회사 생활할 때도 늘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도 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아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제가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 어제도 충북 이순신이라던가 또 유관순 열사를 만나 뵙고 온 것도 정말 주거가 정말 힘든 때에 온몸을 바쳐서 나라를 살린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인구 회복이나 사회 회복, 미래 회복이 좀 필요하고, 제가 오늘 세종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중요한 좀 공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서울 없어도 완벽하고 미래 세대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자생도시 중심의 전국도 1시간대 생활권을 좀 구축하고, 첫 출발할 때 자생도시에 계시다면 비수도권 정착 보금자리 패키지로 첫 출발 1억 원을 뭐 청년들에게 드리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도 되어 있고요. 또 사회 회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지친 마음 뭐 기댈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예측 가능한 공정의 사다리 관련된 공약이 상당히 좀 많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제가 방송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네. 국민을 닮고 당신을 닮은 사람답게 우리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약들을 가지고 다가서고 싶고, 제가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누군가라도 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말 반응 좋은 공약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 발로 뛸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허은아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